콜롬비아 대학교에 남아있는 문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은 헐버트에게 특사 임명장과 함께 친서를 맡겼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당시 대한제국과 수교를 맺고 있던 9개국 국가원수였다.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즈음해서 대대적인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체결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이준,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한 것이다. 헤이그 특사 파견 자체가 고종 황제로 봐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세계 만방에 이런 역할을 호소할 수 있었고, 또 그 중심에 헐버트 박사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 얘기할 때는 헐버트가 제외돼 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만 말씀하시는데 뭐 사특사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화회의 참석도 무산되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켜버림으로써 친서 전달도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4명의 특사들을 통해 고종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본이 오랜 시간 배후로 주목했고, 실제로 고종의 밀명을 받았던 인물 헐버트. 어떻게 미국인인 그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1895년 일본의 낭인들이 궁 한복판으로 쳐들어와 왕후를 무참히 살해한다. 그리고는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살라버린다. 을미사병. 왕실 경호대조차 왕후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왕후를 죽이고 세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제의 만행 앞에서 고종은 속수무책이었다. 마음 편히 먹고 마시고 잠들지도 못했다. 혹여 일본인들이 음식에 독을 탈까, 침실로 쳐들어올까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서울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들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고종에게 제공했고,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자신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으면 일제가 함부로 고종을 어찌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때 불침번을 자취한 이가 바로 헐버트다. 아내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한나라의 왕. 그토록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친구였기에 고종은 헐버트에게 국가의 존폐가 걸린 임무를 맡길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 밤들, 고종과 헐버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헐버트가 고종의 밀명을 받은 것은 헤이그 때 외에도 2번이 더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특명이었을까요? 헐버트가 고종에게 첫 번째 밀명을 받은 것은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얼마 전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인 헐버트 제자의 일기에도 등장한다. 그래, 이거는 이제 오성근 일기라고, 김규식, 언더우더, 헐버 등이 회비하면서 시국을 우려하다 대황제 폐화의 밀지를 봉하여 차를 만국에 알리고자 선생을 우선 미주로 파견함이르라.
1905년 10월 22일 헐버트가 고종의 밀지를 품고 미국으로 떠난다. 국권회복운동기, 특히 우리가 경술국치 이전에 중요한 활동을 했던 외국인으로 친다면은 대한매일 신보를 설립했던 베델과 그 다음에 우리를 전쟁을 종군을 하면서 한국의 그 실상을 정리했던 프레드릭 맥켄지의 인물들, 또 유경공원의 교사로 와가지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헤이그의 특사로 활동을 했던 아주 헐버트 같은 그런 인물들, 이 인물들은 국권회복운동기에서 아주 중요한 외국인이었죠. 이들의 그 역할은 정말 그 당시 한국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904년 2월에 발발해 1905년에 끝난 러일 전쟁에서 주변국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한다. 일제가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꾸며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물러나자 일본은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위협했다. 이에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가 관건이었다.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대한제국의 편에서 상황을 설명해줄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민영환 선생이 당연히 그 헐버트 박사를 추천을 해서 이 미국의 고종 황제의 특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일본이 모르게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사로 가시게 되는데 고종 황제도 내가 가장 신임 하는 분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조건에서 헐버트가 적임자였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의 위급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가 어떻게 그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을까? 당시 고종은 일본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미국인이긴 했지만 기세등등했던 일제에 맞선다는 것은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도 중단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기록.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일을 그만둬야 함을 뜻했다. 내가 일본의 악행을 세계에 폭로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깊이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으려 한다면 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워싱턴에 서신을 전달한다면 나라와 백성을 향한 국왕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었다. 임무를 맡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받아든 고종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일제가 대한제국 국민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로 가면 올 줄 알았어요. 선의조초가, 알선이, 중재가.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3국이 조선과 미국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서로 도움을 준다는 선의조초의 약속이 첫 번째 조항에 들어있다. 옛날엔 공동방위조약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시기에 갈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라는 것은 선의조초를 하겠다. 알선을 해서 피해를 막고 침략을 막고 우위를
계속 돈 높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